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예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엔 주요 인사와 관련해 여론을 의식해 기계적으로나마 지역 안배를 감안한 인사를 단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특정 지역 인사들에 대한 인사가 줄을 이었는데요. 비단 예를 들어 지난 6월에 단행된 검찰 간부급 인사에서 호남 등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이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비롯해 대검찰청과 재경지검, 중대범죄를 전담하게 될 주요 지검, 지청의 부장들이 호남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잠깐 표를 보시죠. 일단 청와대 민정라인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호남 출신들이었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김호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반부패 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 등이 전부 호남 출신들입니다. 그 밑에 서울중앙지검을 필두로 서울 동부지검, 남부지검, 북부지검도 호남 출신 인사들이 꿰차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간혹 충청 지역 인사들이 눈에 띄는 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향이 충청 대전 출신인 그런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눈에 띄는 건 이른바 권력 수사를 맡은 지청에 호남 인사들이 전면 배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 등을 맡은 수원지검은 전남 순천 출신 신성식 검사장이 맡고 있고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 형사 말부는 전북 고창 출신 김영남 검사가 배정됐습니다. 또 당시 전주지검은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취업했던 태국항공사의 실소유주가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 의원이라고 보고 수사 중인데 해당 지검은 전남 완도 출신 문성인 검사장이 이끌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 전라도 사람 중에 엘리트들이 넘쳐나서 그런 것일까요? 이건 누가 봐도 호남 편중 인사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기를 6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서 합참의장과 해군,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한 대규모 군 수뇌부 교체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4월과 9월 합참의장, 육군, 공군 참모총장 등 대규모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한 현 정부가 현역 대장들의 임기 2년 중 절반가량이 남은 상황에서 물갈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것인데 때문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친여 성향과 호남 출신 장성들로 군 수뇌부를 채우는 이른바 말뚝박기 인사를 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취임한 원인철 합참의장 및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교체를 염두에 두고 후임 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기 합참의장 후임으로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과 부해군 총장이 거론되고 있다는데요. 해군의 경우 지난해 4월 취임한 해사 40기 부총장 후임으로 41기, 42기 중장 출신 4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중 임기제로 중장 진급한 해사 41기 김정수 참모차장을 비롯 42기 김현일 해사교장,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 등 3명이 호남 출신들입니다. 자, 만약 후임 해군 총장에 호남 출신이 발탁될 경우 역시 호남 출신인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에 이어 해 공군 수뇌부 호남 편중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남영신 총장이 합참 의장에 발탁될 경우 육사 42기, 43기 육군 총장 진출에 이어 연세 대장 인사가 예상되는데요. 현 정부 승진 코스인 청와대 국방개혁 비서관 출신으로 지난해 육사 43기로는 첫 대장 승진한 안준석 지상작전사령관을 비롯해 육사 42기로 호남 출신인 김정수 이작전사령관, 충남 출신인 김승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후보 물망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합참의장이 최종 유임될 경우 인사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1년 만에 군 수뇌부 물갈이 인사를 단행하려고 하는 것은 정권 교체 등에 대비해 호남 친여 성향 장성들로 말뚝박기 인사를 하려는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명칭을 특히 국군으로 한 데는 훌륭한 명분과 복합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방을 고유 임무로 하는 집단일 뿐만 아니라 계급을 초월한 국민의 군대요, 국가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계급을 내건 인민군, 정치와 혁명을 내건 해방군, 이념을 내건 적군과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른데요. 따라서 우리 국군은 특정 권력 집단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입니다.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철저히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집단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 이 나라 군대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북한이라는 명백한 적이 있습니다. 핵무장 등 중무장을 한 120만 군을 보유한 만만치 않은 적을 머리 위에 이고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도발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런 적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합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뺐고 남북평화 이벤트로 국민을 홀려왔습니다. 또 북한이 싫어한다고 한미연합훈련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권에게 장군들은 아첨하며 진급할 욕심에 여념이 없습니다. TV 속에 나오는 군 장성들 입에서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속 시원하게 북한입니다. 라는 기본적인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눈앞의 적을 보지 않기로 한 군대, 훈련 안 하는 군대의 기강이 있을 리가 없죠. 때문에 군 기강과 관련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0조 원을 넘는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50만 군대가 1인당 1억씩 쓰는 막대한 액수인데, 그런데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군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 질문의 정답이 문재인이라는 데 공감하는 국민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